세 번째는 이제 어느 1항을 구성하게 되고 그 245조 1항의 구성에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결과예요. 이 결과예요. 그 원인이 법률 조문이에요. 이 조문에 여기 들어있어요. 이때 소유예사나 평원공유는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뒤에서 다 합니다. 이게 구성요소가 되는 거예요. 갑소유 땅 20년 점유, 소유예사로 평원하고 공연하게 점유, 이게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의하면 245조 1항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448페이지를 가봅니다. 448페이지를 가면 네 번째 줄 매매 성립이 있고 1번에 매매계약이 성립입니다. 여기 이제 563조인데요. 매매는 어느 한쪽이 재산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요.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두 개가 모여서 매매계약을 구성하게 되고요. 갑과 을은 매매계약을 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453페이지 보세요. 453페이지에 보면 밑에 보면 네모 3번에 매매 효력이라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권리 의무가 생깁니다.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의무가 대금 청구권이, 그 다음에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 즉 매매계약의 결과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권리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결과예요. 자, 갑에게 대금 청구권이, 을에게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 생겼는데 그 원인이 매매계약이에요. 그 매매계약은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학자들이. 자, 이때 이 법률 요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법률 규정. 자, 요 245조 1항에 의하여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을이 원한 거는 아니에요. 갑소유 땅을 을이 어찌어찌 20년을 점유하다 보니까 을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요. 반면에 요거는요, 갑의 대금 청구권이라든가 을의 재산권 이전 청구권은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할 때 원했던 바로 그 권리예요. 위에 거하고 조금 달라요. 학자들이 법률 요건을 연구를 해봤더니 법률 요건에 두 개가 있더라. 하나는 당사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법률 규정에 의하여 효과가 생기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당사자가 원했던 바로 그 효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있더라. 그리고 요 놈에다가 이름을 붙여요. 요 놈은 법률 규정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요건 도대체 뭐라고 부를까? 당사자가 원했던 대로, 당사자가 의도했던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길 때 그런 당사자 간의 행위를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 고민하다가 이름을 만들어내요. 법률 행위라고. 예, 법률 행위가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법률 행위가. 요거 하는 거예요, 민법은. 법률 행위라는 놈. 아까 민법 총칙이 법률 행위에 관한 거라고 그랬죠? 찾아왔어요, 여기까지. 민법 조문 구조 중 법률 요건에서 법률 행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여기를 찾아왔는데 찾아오기 전에 들린 게 있었죠? 민법의 3단 구조. 요게 어떤 게 있는지 미리 요걸 공부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니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재가 우리 2페이지 보면요, 민법이 먼지가 나와 있고 타이틀이 법률관계 및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관계가 바로 요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리, 의무관계. 이 권리, 의무관계가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과정이 이렇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과정에 대한 내용이 서술이 됩니다. 민법이 뭔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런 건 볼 필요 없고요. 4페이지 보면 앞으로 할 거예요. 자, 5페이지부터 보면 돼요.
5페이지에 보면 법률관계 변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법률관계가 요거라 그랬어요. 당사자 사이의 권리, 의무관계. 이게 누군가가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취득한 권리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변경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걸 싸잡아서 법률관계의 변동, 권리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변동 이렇게 돼요. 법률 효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취득했던 소유권을 만약에 팔아버려요. 그럼 을은 취득한 소유권이 소멸하겠죠. 그런 걸 싸잡아서 뭐라 한다? 권리, 변동. 민법 3단 구조 중에서 요게 먼저 나와 있어요. 이때 권리 변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가? 요거 간단히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5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모습이 있죠. 일단 권리는 취득을 해야 되고요. 취득한 권리가 변경이 되고요. 나중에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게 권리의 변동입니다. 법률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권리가 변경이 되거나 그 권리가 소멸하거나 이런 효과는 법률 규정이나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때 요 각각에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류를 할 필요도 없고 깡그리 이해 암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 문제에 나왔거나 나올 만한 몇 가지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11월 달에는 요것만 했습니다. 요것만 했어요. 두 개가 있었다 그랬어요.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하고 승계 취득이 또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었다 그랬고요. 이전적 승계가 또다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눴나요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학자들이 이미 연구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요놈 구별, 요놈 구별, 요놈 구별하셔야 돼요. 원시 승계, 이전 설정, 특정 포괄을 먼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원시와 승계, 원시는 예를 들어 갑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갑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건물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갑이 넘겨받은 게 아니라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소유권이 새롭게 발생하여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취득을 원시 취득이라 한다. 이렇게 개념 생각해 주시고 예 하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승계 취득은 누군가로부터 권리를 넘겨받는 것을 승계 취득이라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그 승계 취득에 이전적과 설정적이 있다. 요거는요, 승계 취득은 예를 들어서 갑이 갖고 있던 권리를 을이 넘겨받는 거예요. 이게 승계 취득이에요. 그렇죠? 이때 갑이 갖고 있던 권리를 온전하게 다 넘겨받으면 이전적이고요. 갑이 갖고 있던 권리의 일부를 넘겨받아요. 차이는 요 경우는 갑은 권리를 상실해요. 요 경우에는 갑은 권리를 상실하지 않아요. 일부만 취득하기 때문에. 그랬다가 나중에 되돌려줘요. 그래서 갑은 원래의 권리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 취득을 설정적 승계를 합니다. 갑 소유 땅이 있는데 을이 계약을 맺고 이 땅에다가 지상권이라든가 갑이 소유권을 갖고 있어 땅에 대해서 지상권이라든가 저당권 따위를 을이 취득하게 되면 이때 지상권이라든가 저당권은 요 토지 소유권의 일부만 취득하는 거예요. 일부. 두 번째,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아요. 세 번째, 이게 소멸하게 되면 갑의 소유권은 원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요럴 때 을이 취득하는 걸 무슨 취득? 설정적 승계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하나 외웁니다. 요거. 저당권 취득 여러 차례 출제가 됐습니다. 이전적 승계라고. X.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설정적 승계입니다.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설정적 승계입니다. 그리고 이걸 일반화시키면 제한물권 취득이라고 해요. 나중에 물건과 살 겁니다. 설정적 취득, 예를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전적, 설정적 중에 설정적 확인했고요. 이전적은 구권리자가 갖고 있는 권리를 전부 넘겨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모두 넘겨받아요. 그래서 구권리자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데 두 개가 있다.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매매를 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적 승계인데요. 이때 을은 갑이 갖고 있던 권리 중 A 토지 소유권만 매매를 통해서 콕 찍어서 승계를 받아요. 이걸 특정 승계라 합니다. 반면에 갑이 사망을 하고요. 을이 상속을 받게 되면 을은 갑이 갖고 있던 권리 중 어느 하나를 콕 찍어서 승계받는 게 아니라 갑이 갖고 있던 각종 권리를 일괄해서 승계를 받아요. 이거를 포괄승계라 합니다. 어쨌든 둘 다 갑은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전